고 최숙현 선수 사망 4주기 스포츠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체육시민연대와 뉴스미니 공동기획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게 된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체육교육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4년 전에 최숙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본인한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마치고 저희가 그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위원을 활동하고 있던 그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 스포츠인권연구소라는 그 일종의 단체를 이제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사부작 그 혁신위원 하면서 있었던 그 권고안을 어떻게 하면 좀 실천을 하고, 또 그 체육계에 그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어떤 운동가 혹은 연구를 좀 더 이렇게 심도 깊게 개진을 해보자라는 노력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사실은 그 저희가 혁신위 권고안으로 내놨던 권고들이 그 정부에서 제대로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이렇게 좀 좌절하고 있던 상황이랄까? 약간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권고가 그 혁신위 당시에 첫 번째 권고가 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이었고, 첫 번째 권고였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만큼은 어떻게든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그 의지와 뭐 열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숙현 선수가 그런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그 과정들, 그 과정들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최숙현 선수의 이제 부친께서 이제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케이트 선수 사건 때문에 스포츠 특조단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서 진정이 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이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그 사건을 이제 각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 매뉴얼대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사건을 각하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서 그 문의가 왔었습니다. 지금 한번 그 사건이 진정됐던 건데 재차 진정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진정을 받아놓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사건이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네. 이제 좀 충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는 예.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현실에서 어떤 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피해를 진정하거나 고발했을 때, 이런 그 기계적이고 혹은 그 약간의 그 배려 없는 제도가 그 한 맞습니다. 선수를 예. 그 극단의 선택까지 몰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또 운동선수의 당시에 그 운동선수가 양성되어지는 과정이나 배경,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선수가 그 어떤 진정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큰 결심을 통해서 그걸 했을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오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 고스란히 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저는 충격이었던 거죠. 예. 뭐 혁신위부터 해서 전 국가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체육계 자생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뭐 또 연이어서 발생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무력감이 좀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선 좀 분노가 들었죠.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맞지 않고 운동하는 걸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그거 좀 해달라는데 그걸 국가에서 못 해주나?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은 6군데 기관에서도 다 그 손을 놓고서는 이렇게 쓸쓸하게 어디도 기댈 곳 없이 혼자 생을 마감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카톡 남기면서. 그래서 전 굉장히 좀 무력감 이후에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의 스포츠 분야가 가지고 있는 전 근대성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좀 주목할 만했던 게 사실은 그 최숙현법, 일명 최숙현법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최숙현 선수가 피해를 입었는데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실상 최숙현법에서 제일 큰 꼭지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았으니까 이제 그 신고 의무를 이제 부과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신고까지 했는데 그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2차 피해를 당하고 피해가 지속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강화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최숙현법에 담겼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사가 뭐 딱히 신고가 없더라도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뭐 직권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조사방해 거부하면은 뭐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어떤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들. 그다음 뭐 CCTV를 설치하는 내용들 그리고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데 취업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징계정보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상시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권감시관제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실업팀에 최숙현 선수가 또 있었으니까 그 체육계에 또 부당한 또 근로계약이 많으니까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하고 실업팀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의무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최숙현법과 관련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법이 우리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 두 분께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딱 그 시점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정권이 또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체육에 대한 어떤 그 체육을 바라보는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반대로 갔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내놨던 것들도 다 엘리트 스포츠를 강화하겠다. 라는 쪽에 공약이 주를 이뤘지 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공약은 사실상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그 최숙현 선수 사건 때 생겨났던 법안들도 사실상 이제 그 사문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스포츠계가 퇴행됐다. 4년이 지난 이후에. 최숙현 선수 사건 전보다도 오히려 더 퇴행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 최숙현법이라고 해서 나온 이런 그 개정된 법안의 내용들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대안으로 뭔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막 혁신적으로 바꿔가지고 법을 만들어 개정해서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에는 그닥 그렇게 그 스포츠계 전반에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당장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화나 구조를 바꿔야지만 이런 선수들을 좀 보호할 수 있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건데 그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워낙에 그 충격의 파장이 크다 보니까 사실 그 권고의 취지나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꿔야 하는 그런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즉각적으로 상처난 데 데일밴드 붙이거나 약 바르는 정도의 법 개정이나 대안들만 사실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분노하고 있었던 지점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실히 4년이 지난 이 다음에는 그 데일밴드 떨어졌고 예. 예, 그 약의 효과는 다 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약이 아무 소용이 없는 다 그냥 그 약효가 다 날아간 상태가 되지 않았나. 문제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숙현 선수 사건은 원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숙현 선수 사건은 결과거든요. 우리의 스포츠 사회 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굉장히 핀셋 법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마치 그거는 그 우리 부동산 정책 때 핀셋 부동산 정책 뭐 100여 개 내봤자 안 되잖아요.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IOC에 그 세이프가딩 툴킷이라고 있어요. 그 말하자면 선수 보호를 위해서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정책이나 지침을 만들어라. 근데 그 정책이나 지침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라 하고 그 내놓은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안내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내서에 보면은 초반에 뭐가 있냐면 그 이렇게 약간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네 기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기관에는 우리 영역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종목에는 이런 일이 없어. 다만 뭐 개인적으로 개인 몇몇이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덕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의 체육계에서는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끼냐면 우리 체육계에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몇몇 개인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죠? 네. 몇몇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IOC의 툴킷에서도 가장 먼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 업계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종목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계속 불거져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핀셋으로 냈던 대책 중에 하나가 처벌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3 스트라이크 아웃, 뭐 2 스트라이크 아웃 하다가 1 스트라이크 아웃까지 지금 그 20년 전에도 네. 있었던 그렇게 대책이고. 왔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왔는데 지금은 사건이 딱 터지면은 이 처벌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이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처벌 양형 기준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저는 오히려 네. 더 반대인 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신고를 덜 하고 왜냐면 오히려 그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가해자는 처벌을 덜 받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노출이 되면서부터 운동을 아예 중단하게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그게 오히려 신고를 덜 하게 되고 계속 덮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책임을 가해자 당사자만 지는 게 아니라 기관의 장이라든가 정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실질적으로 그 해당 영역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또 있죠. 지금 최숙현 선수가 소속돼 있던 팀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이 이제 최숙현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경주시장이 해결책으로 들고 나왔던 게 트라이애슬론 팀을 해체하겠다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머리 아프니까 해체하겠다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상 해체입니다. 사실상 해체. 그러니까 뭐냐면 팀 목록에는 있어요. 선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책임이라고 하죠. 기관장의 책임. 경주시 체육회 회장이 이런 사건, 큰 사건을 겪어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했어요. 연임을 성공해가지고 지금도 임기를 하고 계시고, 예. 그런데 그 임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몇 개월 전에는 경주시체육회에서 새로 재계약한 실업팀 선수들에게 양주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예. 그런 또 물품을 또 수수하고 그걸 또 구설수를 타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최숙현 사건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결국 남아 있을 사람은 그대로 다 남아서 하고 있는 일 다 하고 있고, 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어떤 스포츠의 방향, 국위 선양이 아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한체육회 3조, 그러니까 목적, 국위 선양이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또 장애인 체육회 의 운영 목적에도 국위 선양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개정을 했지만 실제로 그 바뀐 법에 따라서 뭔가 실행을 해야 될 조직이죠. 그 체육인들의 조직, 그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이런 조직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숙현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이 법을 갖다가 이제 그 체육회 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걸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법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그 국민들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 같은 것들이 예컨대 도쿄올림픽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금메달 지상주의, 뭐 메달 몇 개 따나 이런 걸 바라보는 거에서 좀 많이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중들은 이미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어떤 체육 정책을 총괄 한다는 대한체육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그런 그 굉장히 강력한 권한들이 있는데 윤리센터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인식은 여전히 구시대 전근대적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다. 네, 그 네. 위에 이제 어떤 그런 정책 결정권자들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예전에 만들어둔 것도 지금 폐지하는, 뭐 예를 들면 최저학력제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폐지하자고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고, 학습권 말고 운동권도 있다, 운동할 권리도 달라 뭐 이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퇴보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그래서 운동권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시간을 한번 더 마련해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지금 그 이스쿨 이수 시간도 엄청 대폭 줄었습니다. 네, 학생 그- 선수 네. 이스쿨 그거는 우리 것도- 운동권 네. 이슈에서 다 같이 한번 네, 또, 네. 예, 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최숙현 선수가 만약에 우리 논의를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그 우리 논의를 듣고서는 편하게 정말 눈 감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제2의 최숙현, 제3의 최숙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더 퇴보되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시스템 자체의 어떤 붕괴, 그런 것까지도 좀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되게 심각하게 진단을 해요.